사실 그 이혼이라는 게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경우 어떻게? 네.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이혼하고 싶어.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많이 들어봤어요. 유책주의라는 거는 귀책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할 수 없어요. 아하. 근데 파탄주의는 결혼이 파탄이 나 있으면 아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어떤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는 유책. 맞습니다. 우리가 65년도부터 지금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아니 왜 두 개 다 택하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만 택해? 그래서 예외적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걸 마인드 뛰어나시네요. 아니 상식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파탄주의를 인정하냐면 네. 저만 잘못했어요. 네. 잘못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본인도 이혼하고 싶어, 속마음은. 근데 오기나 보복적인 의사를 통해서 네. 안 해주는 거야, 이혼. 네, 그렇지. 누구 좋으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어요, 저도. 아, 근데 그거를 내색을 안 하면.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35년을 별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파탄 아니냐. 그래서 바람핀 남자가 자신 있게 소송을 걸었어요. 네. 기각됐습니다. 35년 별거했다고 오기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이게 법원의 논리예요. 그럼 무슨 논리예요? 그만큼 엄격하게 보였다는 거죠. 사실 그 이혼하기 위해서 흥신소나 네. 네. 이게 좀 뒷조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호텔 막 현장에 막 급습해가지고 막 사진 막 찍고. 현장 사진이 아니면 증거 혜택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으로는 네. 그건 증거가 효력이 없다. 그거는 간통죄에서. 아,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부정행위라 그랬으니까 호텔에서 둘이 나오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그 불륜 현장 같은 거를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꼭 잡고 싶잖아요. 잡아야죠. 그런 걸 어떻게 포착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영화에서 막 그런 호텔 불륜 현장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막 녹음기 같은 거 막 몰래 설치하잖아요. 네,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호텔 현장에 들어간다? 이게 형법상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아하. 왜냐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방실 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졸지에 내가 이혼 소송하려고 그랬다가 주거 침입.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좀 이렇게 적복함, 증거 수집과 네네네. 올바른 증거 수집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급적이면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해라. 걔네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안 있잖아. 대신에 호텔에 가서 네. 자 호텔에 들어가는 걸 제가 따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흥문을 가라앉히고 네. 1층 로비에서 카메라를 엘리베이터에 딱 설치를 해놓고 저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호텔 그 엘리베이터에 딱 문이 열리죠. 네.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싶잖아요. 불륜 상대방이 지방에 거주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밥도 먹고 호텔도 가고 막 그런 내역을 증거로 내야 된다. 그러면은 소장을 먼저 법원에 접수를 하고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촉탁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사실조회 조회 촉탁. 그건 뭐냐면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판사님, 남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내가 이혼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법원이 신용카드사에다가 정보를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 결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될 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정황이잖아요. 하나의 물증을 갖고 소송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증거가 막 한 10개, 20개가 쌓여서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잽들이 쌓이면 무너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녹음도...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아예 상식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화자 간의 녹음은 허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화에 참여하면 네. 몰래 녹음을 해놔도 제가 정영도 씨 대화한 거 다 녹음해도 합법이에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하시는 거를 몰래 설치했다? 이러면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거고 이혼에 있어서 금액적인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재산 분할, 위자료. 재산 분할은 알겠고. 재산 그건. 분할은 그 책임 사유 이런 걸 떠나서 재산을 청산하는 관계고요.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아하. 상대방한테 주는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명한 소송이 있죠. 그 노소영 씨랑 최태현 씨. 노소영 씨가 청구한 맞아요. 위자료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 액수가 되게 작게 들리시죠? 네. 실제로 위자료 가장 큰 사례는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위자료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재산 분할 얘기고. 그래, 보통 위자료 3천만 원이더라, 기사 보니까. 맞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1억 넘기가 힘든데 헐리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왜냐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이 위자료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법 네. 자체가. 누구였죠? 위자료를. 몇십조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해온 그 헐리우드 스타들의 위자료. 네. 2번 마돈나.
뭐다나요? 마돈나는 영화 감독 가이리치 씨랑 결혼했는데 위자료로 1억 1,3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1,200억, 1,200억, 1,300억. 1,300억 정도. 예. 요 정도를 이제 위자료를 줬고 유일하게 받은 건 양육권만 받고 마무리가 된 이분들 사건이고. 유명하죠, 브란잘리나. 브란젤리나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분들이 유명한 이유는 이 위자료가 어마어마했어요. 예. 구체적인 사유는 뭐 공개되진 않았는데 장남을 학대한 그게 가장 큰 네. 잘못이었고 그다음에 뭐 불륜, 폭행, 약물 남용 여러 가지 잘못을 해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지급한 그 위자료가 1억 5천만 달러. 한 2천억 되는 거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안젤리나 졸리도 위자료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지급을 한 이유가 결혼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자료를 한쪽이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잘못을 해도 상세를 하고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주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서로 주고받아서 1억 5천만 달러를 줬고 1억 2천만 달러를 줬어요. 아니, 근데 전업주부였어. 네. 한 30년 살았어. 한 푼도 못 받느냐. 이게 이게 90년대까지 논의가 있었던 쟁점이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예. 것이냐. 지가 밥 차려먹고 옷 다려입고 했으면 이걸 이렇게 했겠냐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5%. 예를 들어 7년이다? 그러면 35%. 아하, 나는 12년 차니까. 그거 따로 상담을. 상담 안 해도 된다. 아, 예,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25% 남았네요?